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전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해야 되냐.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주식은 참 어려운 게 이제 공부할 게 많죠. 기업 공부도 해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요즘은 체제적으로 환율도 봐야 되고, 트럼프 뉴스도 봐야 되고, 차트도 봐야 되고, 재료도 봐야 되고, 공시도. 그런데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또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이제 차트를 또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면 차트는 타이밍을 잡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거든요. 물론 기업 분석도 필요하지만은, 근데 이제 이 차트에는 속임수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면 실전에서 돈 버는데 굉장히 막강한 무기가 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해드렸지만은 저번 주에는 이제 정시 테마 좀 강의했죠. 오늘은 차트에 대한 강의를 좀 할까 합니다. 차트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보는 법은 제가 이제 마켓 윤회에서도 많이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몇 가지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세력들의 속임수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차트는 세력들의 속임수 도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차트 공부를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제가 이제 주식 경험이 지금 1998년도에 입문해서 한 27년째거든요. 그럼 이제 몇 년 있으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요. 근데 차트를 저는 수억 번을 봤을 거예요. 수억 번. 진짜로. 거의 한 30년 가까이. 근데도 속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진화하거든요. 세력들이 진화한단 말이에요. 세력들도 진화한다. 무슨 얘기냐? 우리만 차트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차트는 개인들도 보지만 저희 같은 이제 수십 년 전문가를 한 전문가들도 보고, 그죠? 그다음 이제 유명한 사람들도 보고, 제도권 증권사 직원들도 볼 거고, 그죠? 투신이나 펀드 매니저들도 다 봐요, 다 보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또 공부를 하겠죠. 근데 이제 세력들은, 과연 차트 공부를 안 할까요? 얘네들은, 우리가 일명 이제 그 종목에 이제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제 주도 세력들이 있잖아요. 얘네들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전문가들, 그 다음 이제 펀드 매니저들, 제도권의 증권사 직원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속여야 돼. 속여야지 대박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차트는 타이밍의 도구예요. 타이밍 잡는 데는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를 가지고 또 예측의 도구로 많이 활용을 하죠. 이제 주로 이제 예측 도구로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차트를 이제 기본적으로 큰 부류에서는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일봉, 그 다음 이제 주봉, 그 다음에 이제 월봉. 근데 이제 예측의 도구로 활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큰 그림은 월봉이 많습니다. 월봉 또는 이제 주봉. 요걸 가지고 예측을 많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월봉, 주봉을 보면 어느 정도 좀 가늠은 되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만 차트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세력들도 차트를 다 봅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아마 세력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보다 차트를 더 잘 볼 거예요, 아마. 세력들이 더 잘. 그리고 세력들은 차트를 자기들이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차트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기업 분석을 해서 실적이나 저평가, 저 PBR,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장기 투자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가 특히나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단중기적 스윙, 이런 거는 뭘로 타이밍을 잡을 거예요? 실적 가지고 타이밍을 잡을 거예요? 아니면 재무 분석을 해서 타이밍을 잡을 거예요? 차트밖에 없어요. 차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차트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오늘 좀 강의를 할까 해요. 그래서 차트는 예측의 도구가 아니다. 예측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주봉이나 특히 월봉 가지고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큰 그림에서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그림에서는 핵심 포인트인데 큰 그림, 주봉이나 월봉.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슈 분석을 해야 돼요. 이슈.
그래야지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야지. 제가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차트를 분석을 하긴 하는데 차트 한 가지만 가지고는 확률이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차트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차트 분석 속에서 뭔가 큰 이슈나 명분이 있는가. 그래서 그 명분과 이슈가 기대치가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목표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꿈과 기대감을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실적이 성장해서 올라가는 것도,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꿈과 기대감을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근데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진짜로 좋아져.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지겠구나. 지금 실적이 좋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기.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주식은 꿈을 먹고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슈가 크면 클수록, 예? 명분이 크면 클수록 폭발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봉, 월봉은 큰 그림에서 또 예측을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또 명신을 하면 안 된다. 그거 좀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이제 주가는 차트대로 안 움직인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추천을 할 때 뭐 기업의 펀드멘탈이나 실적이나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추천 포인트를 많이 잡는데 거기에 또 차트가 좋은 거를 또 골라서 또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명 우리가 이제 차트가 추세가 좋으면 이거를 이제 차트 미인주라고 해요. 미인주. 뭐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죠. 차트가 이쁘다. 이쁜 차트들이 있어요. 딱 보면은 쫙 추세를 쫙 타고 올라가는 그런 이쁜 차트들. 그걸 이제 차트 미인주라고 해요. 근데 이제 차트 미인주가 올라갈 확률은 더 높긴 해요. 추세가 좋은 것들. 차트가 이쁘게 형성됐거든. 올라갈 확률이 더 높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차트가 좋으면 무조건 올라간다. 또 추세가 좋으면 무조건 올라간다.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뭐 이거 가지고 많이 이제 전문가들이 차트 분석을 할 때 활용을 하죠. 근데 이게 꼭 다 맞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제 이따가 제가 이제 실전의 차트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제 이론상 매수 매도. 이제 이론상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서점에 가시면은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가시면은 주식 관련 서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백 수천 권이 있을 겁니다. 아마. 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제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제 재무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차트를 위주로만 그 이론을 정립해서 한 그런 서적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은 기업 분석을 거의 이제 그냥 등한시하고 그냥 차트로만 오로지 차트로만 매매나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예측도 하고 차트의 시그널대로 더 가져가고 매수하고 오로지 딱 그거예요. 그냥 뭐 펀드멘탈이고 실적이고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차트. 근데 이제 그 이론상의 매수 매도 시그널도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 반대로 활용해서 주가를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매수 시그널이 기술적 분석상 나온 거를 띄우는 경우 그대로 있고 매도 시그널대로 또 추세가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이론대로 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론대로 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반대로 오히려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서두에서도 개인 투자자들만 차트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저희 같이 전문가들, 그다음 뭐 제도권 증권사들, 그다음 뭐 펀드 매니저 다 차트를 많이 봐요. 다 대부분 많이 보는데 많이 보니까 이 사람들을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세력들은 이 부류들을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속여서 주가를 견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의 매수 시그널을 반대로 매도 시그널을 만든다든지 이론상의 매도 시그널을 내놓고 매수 시그널로 띄운다든지 그러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많이 속는 거죠. 야, 샀는데 이거 혹시 이런 게 이제 머피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고 내가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손실이 많이 나서 견디다 못해서 던지면은 주가가 튀어오르고 그런 경우가 실전에서 많을 거예요. 그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내가 분명히 기술적 분석 공부를 한 대로 하면 분명히 가야 되는데 갈 자리인데 반대로 떨어지고
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반대로 또 올라가 버리네. 던지고 났더니 올라가고. 그런 경우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죠. 그죠? 물론 이제 이론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대로 이론대로만 다 만약에 책대로만 간다면 돈을 잃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돈을 잃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차트는 세력들의 속임수다. 요거를 이제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자,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일봉하고 주봉하고 그다음 월봉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봉은 아무래도 좀 단기성이 좀 강합니다. 예? 물론 이제 일봉 보고도 이제 뭐 중기, 중장기 스윙으로 포지션을 잡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일봉은 좀 단기성이 강해요. 예. 그다음 이제 주봉은 아무래도 좀 중기적인 관점이 좀 많죠. 그럼 월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기가 되겠죠. 중장기적인.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볼 때는 이 월봉을 많이 활용을 해요, 사실은 월봉은. 왜냐하면 이제 월봉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에 따라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고 가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일봉이 아니에요. 일봉이 아니고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렇게 물량이 팍 터지면서 이제 고가를 형성을 했어요.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는 거를 일명 이제 매집성 물량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매집성 물량이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 여러분들 하나 이제 팁을 드리자면 저렇게 매집성 물량이 들어오면 나중에는 대시세 낼 확률이 높은데 그게 기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매집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심하면 1년에서 3년 동안 주가를 박스권을 만들다가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띄우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빨리 띄우는 것들은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터트리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종목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만 봐가지고는 그 우리가 이제 예측을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확률을 높이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슈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슈. 이 기업이 무슨 이슈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무슨 명분이 있는가. 크게 띄워먹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매집성이 들어와도 기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여기서 대량 거래 터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월봉이니까 일봉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2년이에요, 2년. 2년 박스권, 2년 박스권. 2년 박스권이고 여기서도 대량 거래가 한번 들어왔어요. 여기서. 그 다음 이제 여기서 터트렸어요. 여기서 터트려가지고 쫙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월봉이 이제 최고가가 저기 있거든요. 저 최고가. 그래서 보통 이제 저기 우리가 이제 역사적 최고가라 그래요, 이거를.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월봉이니까 역사적 최고가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시세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거를 넘어가면 월봉상.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저 최고가를 넘어가려고 시도가 나왔어요.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굉장히 크게 갈 거라고 막 부르짖는 전문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도 있었어요. 실제로도. 이 종목이 이제 뭐 무슨 종목이냐? 지금 종목명이 안 적혀 있잖아요. 종목명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종목이냐면 SY라는 종목이에요. SY. SY는 우리가 이제 조립식 모듈 주택 그런 걸 이제 만들고 판매하고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이제 4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4년 차. 2021년도에 터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재건 테마의 편승을 얘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도시 전체가 많이 파괴가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하려고 하면 이제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건물도 짓고 주택 지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립식 같은 경우는 보통 짓는데 별로 그렇게 몇 달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많이 늘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몇 년 전에 한번 세게 터졌죠.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은 지금도 뭐 이슈가 있죠. 트럼프가 자기가 집권하면 종전을 시키겠다. 바로 그냥 종전을 시키겠다고 뻥카를 그냥 날렸는데 결국 바로 종전은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마케든에서
바로 안 된다. 될 리가 없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종전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 이슈는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들어왔고 재작년에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재건 이슈가 크게 들어올 때마다 이제 들썩들썩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산불이 크게 났을 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조립식 건물들 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지원해준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수혜로 반짝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차트만 본다면 여기서 돌파시고도 않아서 여기서 막 부르짖는단 말이야, 전문가들이. 이거 저 뚫으면, 역사적 고점 뚫으면 이제 날아간다. 막 수백 프로, 막 아니면 수천 프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 결국 나중에 다 빠졌어요. 지금 이제 현재 차트를 보면 다 내려와 있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차트대로 가지 않는다. 예. 차트대로. 근데 이제 이슈는 있죠. 예. 재건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전쟁이 종식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된다면은 그때는 이슈가 크게 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제 폭발력이 커지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지만 저 고점을 차트상에서 보면 살짝 넘겼어요. 살짝 넘겼는데 결국 꼬꾸라져 버립니다. 쫙 그냥 내리막길 쳐버렸어요, 사실은. 고점 치고. 주가가 쫙 내리막길 쳐버렸어요. 지금도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차트대로 안 가는 거죠. 예? 이것만 본다면은 차트대로 갔으면은 완전히 더 여기 폭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또 다음 거 보자고요. 자,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등록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쭉 내리막길 쳤어요. 그래서 최저점 라인이 여기예요. 저기 성공 자리. 예. 근데 최저점 라인을 깨부셨어요. 깨부셨어요. 깨부셨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상에서 저점을 깨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신저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신 분들은 신저가는 뭐예요? 매도 시그널입니다. 예, 분명히 매도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서 기술적 분석 책을 사서 보세요. 예, 신저가 나오는 거는 매도 시그널이고 반대로 신고가는 고점 돌파 얘기는 아까 이제 SIA처럼 고점 돌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들어가라, 매수 시그널이야. 근데 반대로 됐죠. 신저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엄청난 상승이 펼쳐지죠. 예, 보시면. 그죠? 그러면 이 보이는 저점이 사실 중요한 차트의 포인트인데, 수백 프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저점을 깨면 매도인데, 분명히 매도 시그널이란 말이야, 신저가는. 근데 여기서부터 엄청난 상승. 물론 모든 종목이 다 저렇게 대시세를 내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대시세를 이제 우리가 대시세를 낼 때, 대시세를 내기 전에는 차트상에 중요한 보이는 자리를 깬다. 예. 그러면 이게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차트만 그냥 기업 분석이 아니라 차트만 본다면 이건 매도예요. 완벽한 매도예요. 예. 신저가 나오면 주가가 장기 하락한단 말이에요. 장기 하락. 예. 신저가 나오면. 근데 의도적으로 보이는 저점을 붕괴시킨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런 부분을 노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자,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은 한번 파동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도 한번 추세를 붕괴시켰잖아요. 이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 흑산병이 출현했단 말이야. 자, 흑산병은 뭐야? 매도란 말이야. 이것도 매도 시그널이에요. 흑산병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도 시그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 추세라는 게 있어요. 추세라는 게 이동평균선이나 패턴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로 보는 걸 이제 많이 보는 게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 평을 깨버렸단 말이야. 21선, 61선, 5일선, 12선 다 깨버렸어요. 그죠? 그럼 이제 단중기적인 이 평을 깨버리면 이게 뭐예요? 추세 이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추세 이탈. 추세 이탈은 매도 시그널입니다. 근데 매도 시그널을 해놓고 여기서 상한가를 붙입니다. 상한가를. 황당하죠? 그러면 내가 책에서 배운 건 신저가는 매도고, 최저점을 깨버리고, 흑산병도 매도고, 추세도 여기서 보면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추세를 깨버리고, 그러면 다 매도인데, 그런데 상한가를 치고 날아가 버리네. 상한가를 치고 날아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주포들은 개인들이 보는 차트 공부, 전문가들이 보는 차트 공부, 그 다음 뭐 증권사 직원들, 뭐 펀드 매니저, 다 공부 많이 하죠. 기업 공부도 하지만 차트 공부?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차트는 속이는 도구다. 차트는 속이는 도구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속임수를 잘 잡아내는 방법을 알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거를 제가 많이 터득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이제 실전에서 많이 속았는데 요즘은 별로 안 속습니다. 안 속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실전에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서두에도 이제 4월 이제 중반 들어가는데 이제 4월 달 이제 말 전까지 좀 요동을 좀 치지만은 이제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다. 근데 크게 벌려면 여러분들이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돼요. 특히 단기나 단중기적인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차트 공부를 이론에 입각해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책에 있는 그대로 이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의 트렌드는 주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굉장히 영특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을 다 따돌리거나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다 따돌리거나 제도권 직원들, 증권사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도 다 따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손절 유도시키거나 물량 못 잡게끔 만들고 띄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시세를 먹기가 힘든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차트는 세력대 속임수다. 이거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오늘 이제 강의해 드린 거. 자, 잠시 고지 보고 또 이제 차트 강의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쌍바닥. 쌍바닥. 쌍바닥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저점이 하나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줘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근데 이제 이 저점을 해선 않고 또 지지를 해준다고. 이 두 번을 지지를 해주는 거를 쌍바닥.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걸 많이 활용을 해요. 대체로 이렇게 쌍바닥 형성되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쌍바닥에서 이제 잘 잡으면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반등 위에 보시면 쫙 다시 내려가면서 이 저점을 또 깼죠. 또 깼어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보면 보이는 저점을 깨면 이것도 신저가란 말이야. 신저가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이거 쌍바닥에서 추천해가지고 급등이 터졌단 말이야. 그래서 야, 목표가를 여기까지, 목표가 여기 홀딩 했더니만 다시 다 빠져. 근데 저점, 요거는 지지해주겠지. 요거는 지지해주고, 근데 깨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 시그널이란 말이야. 매도. 에이, 아닌가 보다. 매도. 근데 주가가 또 안 가. 몇 달 동안 안 가. 안 간단 말이야. 환장하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야, 내가 분명히 공부했을 때 쌍바닥에서 예상대로 튀어나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이제 종목마다 이제 의도적인 붕괴가 종목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의도적으로 이제 신저가를 만들면서 10%를 뺀다든지 어떤 거는 20%를 뺀다든지 좀 많게는 30% 정도 빼요. 신저가를 만들면. 신저가 만들 때. 왜냐면 신저가는 매도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따라 들어와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턴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들어갔다가 물린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린 물량들이 이렇게 신저가가 나오면 이제 차트를 잘 볼지 모르신 분들은 에이, 내가 지금 20% 물렸는데 그냥 가져가야지 뭐. 이제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연식이 되신 분들, 연식이 되는 연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주식 연식이 되신 분들, 한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차트를 본단 말이에요. 야, 이거 신저가 나왔네. 이거 팔아야 되겠구만 이거. 이거 신저가니까 이거는 앞으로 한 6개월, 1년은 내려가겠구나. 그럼 팔아야지. 6개월, 1년 내려가면 지금 20% 손실이 이제 나중에 반토막이 나니까. 팔아야 돼요, 원래. 매도 시그널이. 근데 그렇게 해놓고 찌글찌글 안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찌글찌글 안 가는 구간이 사실은 여기서 매집을 해요. 왜냐면 이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매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집을 하는 경우.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행보를 하면서 이제는 더 떨어지진 않는데 거래량이 죽어버리는 거야. 왜?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가면 여기서 계속 한 3개월, 6개월 동안 안 가게끔 만들어서 담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신저가 나와서 매도를 안 하고 버티다가 아이씨, 나 손실 지금 20% 30% 손실 나는데 나 안 팔 거야. 이 회사 안 망하니까. 근데 이제 계속 기다렸더니 안 가. 3개월, 4개월, 5개월 뭐 주가가 안 움직여. 근데 이제 크게 빠지진 않아요. 근데 거래가 죽어버리니까. 그럼 이제 지친단 말이야. 아, 이거 지쳐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냥 팔고 나가자. 그러면 이제 팔고 나가는 개인들이 그만큼 더 많아져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이제 자기들은 저기 이런 데서 이제 터트리면서 자기들이 이제 잡은 물량들이 고가에 이제 물린 물량들이 있는 거죠. 이게 개인들도 물리지만 세력들이 물립니다. 세력들이 개인들보다 훨씬 많이 물려요. 우리도 물리지만 세력들이 훨씬 많이 물려요. 그러면 자금력이 있는 세력들은 나중에 의도적으로 깬 다음 여기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짧게는 3, 4개월, 길면 6개월에서 1년 매집해요. 그래 놓고 대시세 터뜨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빵 터졌죠. 여기 쫙 올렸죠. 그러면서 1000% 이상의 대시세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종목인지 아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종목이에요. 유명한 종목인데,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자, 방금 전에 종목이 뭐냐면,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작년에 엄청난 시세 났죠, 그죠? 제주반도체가 시세 나기 전에 패턴이에요. 이렇게 시세가 나기 전에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아주 개인들을 거의 한 1년 가까이 죽여놓고, 좀 표현이 좀 과격한데 죽여놓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터뜨리는 거예요. 1년 가까이. 그래서 이게 이제 월봉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제주반도체 월봉입니다. 자, 보시면 월봉도 여기서 매도 시그널. 흑산병은 매도 시그널이라고 했죠, 그죠? 자, 여기서도 추세 이탈. 이거 추세 이탈이에요. 여기서 한 20몇 프로 떨어뜨렸어요. 추세 이탈. 2평 다 깨고 내려갔죠, 그죠? 그 다음 여기서도 흑산병. 흑산병이잖아요. 여기도 매도 시그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됐어요? 1000% 시세를 터뜨립니다. 이건 이제 일봉이 아니라 월봉상. 월봉상도 보면 다 매도 시그널. 매도 시그널. 매도 시그널. 저기도 매도 시그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물렸는데 한 반년 가져가면 내 가격 회복해주지 않을까. 절대로 회복 안 해줍니다. 물론 기간적으로 이런 데서 물렸으면 한 6개월 기다렸으면 대박인데, 만약에 이런 데서 1년도 넘는단 말이에요. 1년도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시세 내기 전에 흔들기 작업이 여러분들 이렇게 매도 시그널을 주면서 굉장히 심하게 흔드는 게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를 의도적으로 붕괴를 시켜요. 의도적으로. 3, 4번 정도를. 그리고 매집도 길게는 1년 이상을 해요. 1년 이상. 1년 동안 물려있으면 이제 속된 말로 환장하는 거지.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데서 만약에 물렸다면 손절하고 나오는 게 사실은 답이에요.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손절하고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월봉상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의도적으로 붕괴시킨다. 다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다 속이는 거죠. 패턴상 보면 여러분들 속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차트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속임수다. 속임수다. 세력들의 속임수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력들의 속임수에 여러분들이 다 당하고 전문가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차트, 우리가 타이밍 잡는 데 차트가 유용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트는 여러분들 이론대로 안 움직이고 이론대로, 물론 이론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 반대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거예요. 이론을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론대로 고지고대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론을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빈도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10년 전, 15년, 20년 전에는 차트대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이론대로.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트렌드가 바뀐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이후부터 이 주포들의 이 차트, 이 매집하고 이런 트렌드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많이 속아요. 몇십 년 동안 전문가 활동한 사람들도 대부분 속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쉽게 캐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 분석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슈와 명분의 분석을 같이 병행을 해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응? 차트는 어쨌든 속이는 거예요. 응? 물론 차트대로 그대로 뭐 매도 시그널로 한참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세가 터트리기 전에는 다 속여요. 개인들 손절유도, 거기에 물린 사람들, 그 다음 이제 뭐 증권사 직원들, 펀드맨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아까 이제 특히 월봉에 대한 부분, 그다음 일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도적인 부분을 캐치해내는 그 내공을 키우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수십 년 동안 좀 많이 보고 실전 매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많이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타이밍 잡는데 많이 좀 활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같이 하시면은 어떤 부분이 타이밍상 속임수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전의 차트로 들어가서 이제 실전 HTS로 이번 주에 터진 것도 있어요. 이번 주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아예 그냥 오늘 터진 걸 하고 몇몇 종목들을 실제로 HTS에서 어떻게 움직였나 그걸 강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디 보고 오겠습니다. 한번 차트 점검을 해볼게요. 자, 이 종목은 지금 보시다시피 상한가가 대박이 터진 종목입니다. 상한가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제 상은 아니지만 거의 뭐 상한가가 거의 5방이에요. 5방인데 오늘도 상한가 쳤어요. 제가 오늘 출연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상한가 마감했어요. 종목은 에르코스입니다. 에르코스. 영유아식품 관련해서 뭐 건강식이라든지 영유아 제품.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 정책의 테마로 부각이 되면서 이번에 시세가 터졌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물량이 들어왔죠. 이제 신규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신규 종목들은 트렌드 자체가 조금 빨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등록해서 막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된 상장 기업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뭐 길게는 사실 뭐 10년까지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고 1, 2년, 2, 3년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서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규 종목은 최근에 물린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몇 년 전까지 물린 사람은 없잖아요. 최근에 들어와서 물린. 근데 보시면 이제 신규로 들어오고 나서 쭉 빠졌죠. 쭉 빠졌고 여기서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가족분들, 패밀리분들한테 여기서 들어가라. 그래서 다음날 이게 이제 20%가 넘게 급등 나올 때 차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쫙 빠졌죠. 그러면 여기 이제 차트상의 저점은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저점을 깼죠. 뭐 굉장히 심하게 깨진 않았지만은 한 10몇 프로 정도 깨고 내려온 것 같아요. 의도적, 결국은 아까 비교하듯이 의도적으로 저점을 깬 거죠. 여기가 의도적인 저점 붕괴. 저점 붕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한 번 더 들어오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왔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막 연속 상한가 지금 치고 에르코스한테 날아갔어요. 하루 거래 정지 됐죠. 지금 과열 국면에서. 근데 오늘도 상한가로 날아오려고 그러죠. 굉장히 지금 강력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차트상 의도적인 붕괴를 시켜놓은 거는 우리가 의도적인 거를 파악을 해도 사실 이게 언제 크게 터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매집을 어떤 종목들은 3개월, 6개월, 뭐 1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신규 종목들은 최근에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한 가지 신규주는 최근에 올해 들어온 거 매집 기간이 짧아요. 매집 기간이 짧아요. 이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뭐 상장한 지 뭐 5년 됐다, 10년 됐다, 15년 됐다. 이제 그런 것들은 매집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대시세를 한번 폭발시키려면 수백 프로를 내려면 매집 기간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매집만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박스권 만들고 급등시켜다 다시 뺐다가 막 그런다고. 근데 신규 종목은 요즘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붕괴시켜놓고, 그래 놓고 한 몇 주 정도
찌글찌글 하다가 이제 그리고 튀어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확률이 높으려면 이슈 분석을 해라는 거예요. 차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슈가 결국은 정책을 탄 거잖아요. 저출산. 그죠? 저출산 정책에 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저출산 정책에 타고 이슈가 그쪽에서 붙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붕괴를 시켜도 그거 그냥 무시하고 강홀딩을 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슈가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거를 같이 차트랑 분석을 해야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점, 또 보자고요. 빠르게 이제 넘어가서. 예. 요것도 지금, 신규 종목인데, 예. 자, 요것도 온코닉, 예, 테라비틱스.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저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하고 나서 쫙 빠졌죠. 쫙 빠졌는데, 여기가 이제 저점이 형성됐어요. 그럼 이제 차트상에서는 이렇게 저점이 두 번, 아까 그랬잖아요. 쌍바닥이라고 했잖아요. 이 쌍바닥에서는 시세가 반등이 좀 나와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그죠? 반등 조금 주고 쭉 하면서 여기서 또 저기 저점을 깼잖아요. 그럼 신저가가 나왔잖아요. 신저가. 근데 이제 신저가를 의도적으로 붕괴하는 거는 우리가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보면 21선을 빠르게 해보겠죠.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저가를 주고 장기적인 하락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장기적인 하락을. 근데 그렇지 않고 신저가를 살짝 주고 나서 의도적인 붕괴를 시키고 나서 짧게 해서 회복을 시키는 것들은 의도적인 붕괴.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상한가 치고 또 다시 뺐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 보면은 음봉이 추세 이탈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추세 이탈. 근데 추세 이탈이 나오고도 다시 올렸죠. 예, 또 상한가 쳤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일부러 뺐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모르는 거지. 쌍바다 쳤으니까 이제 이렇게 V자로 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죠. 한 번 저점을 또 의도적으로 깨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노리는 건 그거죠.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쌍바닥 저점이니까 이제 들어가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강홀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저점을 딱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들고 가지 않으려고 해요. 설사 들고 가더라도 이런 데서 팔아버려요. 그럼 이제 먹긴 먹는데 수익률이 미미하죠. 응? 저기서 잡았으니까 수익률이 근데 여기까지 들고 가야 이제 수익률이 아주 크게 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걸 노리는 거죠. 예, 그걸 노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또 봅시다. 온코닝 말고 또, 오늘도 이제 급등한 것들이 있는데, 예,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마케드넷에서 분석을 한번 해드렸어요. 2월 달에 분석을 해드려서 그때 AI 뭐 관상 서비스 하면서, AI 관상 1위 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1위 했다 막 하면서 제가 이제 마케팅에서 한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 이거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상한가 칠 거다. 그런데 올라갔어요, 사실은. 한 18% 정도 그때 분석하고 18% 올라간, 그거 올라가고 나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액면 분할하고. 근데 이제 이 저점을 훼손은 안 시켰는데 결국 이제 이 저점까지 다 내린 거죠. 그래서 이거 분명히 저는 그 분석을 할 때 크라우드웍스가 한번 대시세를 터트릴 만한 종목인데 왜 안 가지? 물론 이제 장 때문에 안 간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2월 중반부터는 장이 폭락장이 자주 연출이 되고 시장이 또 안 좋았잖아요. 그냥 의도적으로. 근데 여기 올리다가 빼고 올리고 하도. 근데 결국 이제 요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요 저점을 붕괴를 안 시켰어요. 딱 정확히 지지는 했는데 결국 여기서 상한가가 3방. 뭐 이것까지 하면 거의 뭐 상한가 4방 이상 나왔죠. 예. 그래서 바로 더블이 넘게 났습니다. 더블이 크라우드웍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의도적인 부분이죠. 결국은 지나고 나서 알 수밖에 없지만은 이 당시에는 우리가 떨어질 땐 몰랐지만은 결국 의도적으로 이렇게 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내가 의도적인 부분을 만약에 파악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걸 고수익을 내려면 이런 데서 이렇게 돌파가 나왔을 때 들어가면 크게 물려요. 근데 대신 이런 데서 물리면 되죠. 이런 데서 물려도 아마 한 15% 이상 손실이 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더블이 났기 때문에 고수익이 터져 있는 상태죠. 쉽게 말해서 이 저점을 의도적으로 붕괴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서 물렸으면 되죠. 이건 의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근데 정확한 저점을 잡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실전 매매를 하다가 보면 저기 정확한 저점을 사실은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주포들이 차트는 쥐락펴락한다. 아까도 얘기했죠. 쥐락펴락해. 그러니까 주포들이
장난감이야. 쉽게 말하면 장난감이에요. 타이밍을 잡는 데 도구지만 이거는 우리가 차트는 세력들의 다 속임수기 때문에 그 속임수를 100% 우리가 간파한다는 건 어렵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보고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예. 자, 이제 이거는 대형주를 한번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이거는 되게 뭐 유명한 종목이고 대형주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거는 자, 이런 자리들 보면은 60일선은 깨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60일선을 깼어요. 아주 심하게 깼어요. 뭐 200일선은 지진했지만은. 그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추세 이탈이라고 해요. 추세 이탈.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쭉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 60일선을 한 번도 안 깼어요. 단 한 번도 안 깼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야, 하나 에어로가 방산 수출 많이 하니까 목표가를 70만 원까지 가져갔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빠져버리면 추세가 다 깨져버린 거야. 그러면 이건 매도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매도 시그널이잖아. 그럼 다 속인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78만 원까지 또 가죠. 근데 이번에도 20일선 또 깼죠. 근데 또 올라가잖아요. 속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테마주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별주도 아니잖아요. 사실. 대형주인데도 대형주도 하다못해 이러잖아요. 매도 시그널이 나왔고 추세라는 거는 대체로 중기, 중장기 상승할 때는 이 이평을 타고 올라가요. 근데 대체로 21선이나 61선을 기준으로 많이 추세를 타고 갑니다. 이걸 추세라고 해요, 추세. 근데 이걸 깨면 추세 이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매가 나와서 10%, 20%, 심하면 3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결국은 속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이외에도 사실은, 속임수를 구별하는 법은 몇 가지 더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예, 마무리하고, 예, 몇 가지, 예, 하나만 더 할까요? 예,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하죠. 예. 자, 이건 이제 최근 종목인데, 예, 이것도 지우고요. 예, PIE. 예, 이것도 보면은 첫날에 물량이 많이 터졌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신규 종목들이 매집 기간이 짧다 그랬어요. 신규 종목이 매집 기간. 그러니까 몇 년 막 상장한 지 몇 년, 몇십 년 막 된 것들은 매집 기간이 길어요. 근데 요즘 신규 종목들은 매집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들이 아직 안 빠져나간 거예요. 여기서 연속상한가 터뜨렸어요. 그죠? 한번 흔들고 나서. 그리고 쫙 뺐어요. 그래서 이제 패밀리 분들한테 이거 10,000원 이하 조정해서 잡아라. 그래서 여기서 한 40% 정도 수익 내고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럼 다시 쭉 빠졌죠. 근데 여기서 보면 흑산병 나왔잖아. 흑산병. 그래서 제가 그저께 지수가 100포인트가 넘어, 130포인트 넘게, 100포인트 넘게 빠진 거 아시죠? 잡아라, 이거. 얘기했어요. 무료 방송에서. 예, 수요일 날, 이거 잡아라. 오늘 결국 터졌죠. 이게 속이는 거죠, 뭐. 이거 매도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이게 매도면은 여기가 저점이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내려가잖아요. 오늘 급등 나왔죠. 그죠? 속이는 거죠, 차트. 결국은 속이는 거죠. 그래서 차트는 여러분들이 거의 한 8, 90%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거기서 이제 주포들이 안 빠져나가고 물량이 들어온 것들은 거의 99% 속임수예요. 근데 그거를 잘 찾아내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저하고 같이 하시면, 예, 제가 그런 거를 알려드리죠. 거기다가 무료 방송, 예? 그래서 다, 타이밍 다 잡아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공개 방송 오시면 다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또 같이, 예,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매매해서 또 대박도 터뜨렸고.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예, 차트는 속임수라는 강의를 좀 해드렸고, 이거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달 이제 중반 넘어가면 돈 벌 캐나게 캐거든요.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무기가 없으면 돈은커녕 돈을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참고들 하시고요. 예, 좋은 주말 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